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 연말 또 새롭게 시작할 트롯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서혜진 대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지금까지 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에서 이제 MBN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가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새롭진 않죠. 이미 한번 했던 현역가왕 남자 가수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트롯 오디션을 보면 여자 가수 편보다는 남자 가수 편이 훨씬 더 크게 터졌었기 때문에 잘만 성공을 한다면 굉장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도는 TV조선 대 MBN이었고 늘 TV조선이 한 발 앞서가는, 그래서 NBN에 막 따라가지만 역시 따라가기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의 반복이었는데 현역가왕에서 처음으로 이런 구도가 뒤집혔죠. 2월 6일 날 방송이 16.1%를 찍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방송됐던 미스트롯 3 같은 경우에는 16%. 그러니까 그 주간 시청률에서 0.1%지만 MBN 프로그램에서 높게 나왔어요. 최초였죠. 그래서 최초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주에도 이게 이어졌고, 물론 이제 종영하는 과정 약간 더 늦게 시작한 미스트롯 3가 이제 결승당하면서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여하튼 주간 시청률에서 두 주 연속 이었다는 얘기는 지금 무도는 MBN이 앞선다, TV조선이 앞선다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대등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런 구도가 되겠죠. TV조선이 올 연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지는 아직 확정돼서 알려진 게 없는데 만약에 미스터트롯 다음 시즌 할 수도 있겠죠. 여튼간 현역가왕이 남성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떤 구도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확정된 MBN 현역가왕 남성 가수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혜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에서 트롯 오디션의 모든 그런 구도를 다 만든 사람이죠.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근데 어느 순간 미스터 트롯 2를 할 줄 알았던 해에 국민 가수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가지고 트롯이 아닌 포크 가수가 1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MBN에 와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기존 컨셉대로 갔지만 현역가왕이라는 또 다른 컨셉을 만들어냈죠. 그 이유를 이제 서혜진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인재 발굴이지만 인재 발굴이 되려면 팬덤 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팬덤이 만들어져야지 그 팬덤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률도 잘 나오고 문자 투표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이렇게 팬덤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생길 수 없을 만큼 팬덤이 지금 너무 막강해요. 서진 대표 말을 그대로 들어보자면 이 트롯 소비층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대들은 어떤 아이돌 좋아했다가 또 새로운 아이돌 나오면 이렇게 옮겨가고 이게 되는데 트롯은 약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너무 탄탄한 팬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수 나온다고 제2의 임영웅이 나온다고 해서 임영웅 팬덤에 있는 분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고, 또 하나는 노래인데 이게 대부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본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예전 가수들의 레전드 곡이지만 이미 그 곡에 새로운 주인이 생겨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진또배기가 누구 노래예요? 진또배기 원곡 가수는 몰라도 그냥 이찬원이 부른 줄 알고 있을 정도죠.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은 노래들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는 노래는 다 했고 모르는 노래를 하자니 정말 대중이 모르고,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한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게 현역가왕, 여기 이어지는 하늘가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데뷔한,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현역 가수들의 대결이라는 포맷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팬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래의 부분이 가장 컸는데 하늘가왕전을 보면 우리나라 가수가 그러니까 일본 가수들은 대부분 일본 노래를 많이 부르죠. 일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곡들을 부르죠. 어떤 유튜브 분석한 걸 보니까 하늘가왕전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 일본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홍백가 합전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들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주 레전드 히트곡들을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일본어 가사로 일본어 노래를 직접 부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시청자들도 어떤 새로운 일본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들어봤던 일본 노래가 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가수들도 일본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일본어로 부르기도 했고, 그러니까는 이 현역가왕과 하늘강전이라는 이 구도가 노래가 부족한 그건 이미 많이 고갈되어 있는 노래를 또 새롭게 그 범위를 넓히는 이런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인 오디션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방송가에서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서희진 대표와 크레아 스튜디오는 이런 현역가왕과 하늘강전을 통해 또 극복하려 한 거였겠죠. 그런 도전은 이번에 남성 가수 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잖아요. 그거는 이미 하늘과학전을 해도 한국 대표들은 시청률이 한 17%까지 나왔던 엄청난 인기를 받았지만 일본 트롯걸 재팬은 일본에서 그렇게 화제가 된 프로그램은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없대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냥 와 가지고 그들이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뭐 그냥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방송국들은 그 방송국만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거든요. 처음에 예심 때 부분은 다 그냥 하지만 점점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방송사에서 그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그 참가자들한테 연습을 시켜 가지고 무대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트롯걸 재팬을 보면 굉장히 좀 정말 그 정제되지 않는 순수한 그런 무대였대요. 그래서 약간 헐렁한 느낌도 있고 더 결정적이었던 건 트롯걸 재팬 같은 경우에는 방송한 플랫폼이 케이블 채널 그것도 유료 케이블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히 일부의 시청자만 본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다만 좀 좋아진 분위기는 요즘에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하늘강전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가수가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일본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또 한국 가수가 일본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굉장히 한국과 일본 팬이 다 알고 있는 한류 드라마의 주제곡을 또 이들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서효진 대표도 처음에는 그냥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일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큰 무대로 가는 이런 게 정말 트렌드구나. 오히려 제작진이 우연의 개구리였다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남자 편에서는 여성편 남성 편의 차이가 아니라 시즌 1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좀 주력하고 있는 건 트롯걸 재팬의 이제 후속 남성 버전은 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료 케이블 채널보다는 더 좀 파급력 있는 데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만은 않대. 일본에서 그런 플랫폼 변경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제 그 코리아 스튜디오는 우선 일본에서도 더 경쟁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현역강 남사 가수 편을 준비하는 동시에 일본 프로그램도 신경을 쓰는 거죠. 결국은 그래 가지고 한일 가양전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맞물린다면 뭐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좀 이제 서진 대표가 의미를 두고 얘기한 거는 그 린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 린은 이제 뭐 OST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뭐 발라드나 일단 그 트롯 가수는 아니었잖아요. 트롯 가수가 아닌 그 타 장르 가수가 트롯으로 와 가지고 현역과랑 도전해 가지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뭔가 프로그램 자체가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남성 가수편을 준비하는데 타 장르 가수들의 문의가 되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서희진 대표만 해도 여러 명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중에는 정말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남자 가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노윤 작가한테도 연락 오고 제작진에 이렇게 저렇게 좀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이게 근데 또 그런다고 타 장르 아무리 유명해도 타 장르 가수를 대부분 채워서는 또 트롯 프로그램의 그 정통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린처럼 한 명 내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그래도 대부분이 아닌 소수에 해당되겠지만 또 모르는 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한국 가수가 기존 타 장르 가수가 트롯을 들고 현역강 남성편에 출연하면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겠죠. 현재까지 분위기는 꽤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고 제가 슬쩍 물어봤더니 저도 좀 들은 예가 있긴 한데 왜냐면 들은 이야기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출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문의를 해 오고 뭐 좀 얘기가 오가는 건데 정말 이러면 되게 화제가 되겠는데 싶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은 중요한 게 린도 우승은 못했지만 크게 기여했고 저는 특히 린이 이제 한일강전에서 일본어로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일본 가면 성공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2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부분, 일본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굵직한 남자 가수들이 몇 명 출연하면 엄청난 화제가 되겠죠. 1 위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그 현역강 같은 경우에는 1 위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탑 7에 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 뭐 이럴 만한 반응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뭐 이제 신인은 아니니까 뭐 예심이나 뭐 이런 일반인 출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현역 강들을 그 출연자로 결정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준이 몇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첫째, 가창력이 넘사의 수준인 건 기본. 거기에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인데 이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 같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가요기획사나 어느 프로그램이나 뭐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뭐 굉장히 인기와 그러니까 노래를 좀 가창력이 좀 떨어지면 아무리 매력이 있어 가지고 막 인기가 많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 등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꼴찌라는 사람도 가창력만큼은 넘사의 수준. 거기에 인간적 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매력은 누가 판단할까요?
시청자가 판단하기에 너무 매력적이다 싶은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준비를. 지금 공고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인 예심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참가자들을 지금 물밑에서 그 모으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대도 될 만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또 한번 트롯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며 그냥 많은 방송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